제가 이 사건을 그 이후로도 계속 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걸 다시 의심하게 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알외전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나요? 네, 오늘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현장의 특성과 현장에 남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이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사진을 좀 다시 보면서 각각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좀 오늘 염두에 둘 키워드는 스테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징은 이제 무대를 꾸미는, 그래서 위장 혹은 조작, 보통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이 현장 상황을 누가 강도를 목적으로 해서 외부 침입해서 저지른 사건인가 아니면 꾸며진 현장으로 봐야 되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좀 특징이 몸 여러 곳곳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사망하셨던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건 현장이 좀 연출된 느낌이 좀 강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나눌 텐데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좀 따로 띄워드리면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아무래도 가장 특이했던 청테이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견된 피해자의 그 신체 부분 중에서 이제 얼굴 부분, 그리고 손목, 그리고 발목 부분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청테이프 결박 시기와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청테이프를 감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결박해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해자의 몸에 저항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결박을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사후에 결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 법과학적인 진단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결박된 형태를 보면 다급하게 사람을 묶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른 테이프를 양손에 감은 게 아니고 한쪽 감고 다른 쪽 감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뭐 발 부분에 감은 청테이프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좀 가지런히, 그러네요.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것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썼다. 그것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러면 그런 점들이 범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을 결박하고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려고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다급하고 빠르게 움직이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이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썼다면 혹시 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익숙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었던 점이 살인사건에서 이제 보면은 범인이 피해자 얼굴을 가리거나 덮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할 때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나 이렇게 보면은 베개로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얼굴을 가렸는데 특이하게도 그 테이프를 감은 형태를 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모자이크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눈을 나중에 감긴 형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 아무래도 눈을 굉장히 보기 힘들어 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잘려진 테이프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면서 순서로는 나중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이한 광경이죠. 그래서 이 얼굴을 감은 형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누가 됐든지 피해자한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눈을 나중에 감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가까이에서 이제 붙이는데 눈을 나중에 한다고 한다면 과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순서가 가능할까 싶은 거죠. 아 근데 이 살인을 한 다음에 테이프를 감았다면 사실 감을 이유는 없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결박, 시기와 형태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아, 스테이징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볼 때 사실 이 현장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물세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 서랍이라든지 뭐 장식장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그 현장 안을 뒤진 흔적 같은 것들. 네. 근데 물세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를 어떻게 물색했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인 게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한 물건을 찾으려고 했는지 가해자 피해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 공간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냐라든지 강도나 절도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수사 기법이라든지 모방범죄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다는 공유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장 보면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네. 범죄에 대해서 뭐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굉장히 어질러져 있다.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눈에 띄는 특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 안방 지금 저 침대에서 피해자가 형테이프에 결박이 된 채 이제 발견이 된 건데 네. 옷가지라든지 뭐 어떤 영수증이나 치료용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 다 뿌려져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안방 문 옆에 비워진 서랍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도,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자들은 어디를 뒤질까요? 수납장? 수납장, 서랍, 그러니까 돈이나 뭐 통장이나 귀금속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 곳을 아무래도 뒤질 텐데 네. 사실 이 현장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비일관적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방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서랍들이 이제 또 하나하나 다 열려져 있고 또 일부 서랍들은 비워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오히려 강도가 목적이라면 여기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장식장이라든지 그 안에 물건들은 전혀 물색이 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행위의 목적이 감나가는 물건을 찾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집안을 많이 뒤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스테이징이 목적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정말 강도다 라고 하면은 옷 서랍장보다는 이런 장식장을 먼저 뒤질 것 같거든요. 안에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절도나 강도처럼 금전적인 이익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 있을 만한 곳을 빨리 뒤져서 그걸 획득하고 나가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여기 서랍을 왜 뒤집어서 저렇게 물건들을 다 흩뿌려 놨나 싶을 정도의 사실은 불필요한 물색들이 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도 수사를 많이 해보신 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은 오히려 과도한 거죠. 그 어질러진 정도가. 일반적인 강도 현장과 또 다른 특성은 강도들이 보통 저렇게 범행을 하다가 뭐 살인을 하고 이 경우에는 시신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옷장이라든지 왜냐면 시신이 늦게 발견될수록 시간을 본인들이 더 버는 거니까. 근데 이 현장은 안방에 들어가면 바로 시신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시신을 감추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청테이프를 저렇게 붙여놓고 보라는, 그러니까 이 현장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빨리 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파우더 족적이라는 그 증거를 볼게요. 네. 사실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게 청테이프도 있지만 이 파우더 족적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네. 그 생각해보세요. 청테이프를 저렇게 사망한 사람한테 붙일 정도로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족적은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네요.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모순인 거죠. 현장에서 저렇게 여유를 부린 사람이 왜 이 족적은 이렇게 선명하게 남겼을까? 거기다가 이 족적이 어디 집중적으로 남아있냐면 이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를 마치 누가 출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족적의 형태나 족적이 남아있는 찍히게 된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향과 반대가 진짜 범행 과정이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 사진 보면 이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창문에 방풍 비닐인가요? 이게 네. 찢어져 있잖아요. 네, 저 방안 비닐이 찢어져 있고 네. 또 국과수에서 그 비닐의 방향성을 네. 이제 밝혀냈는데 놀랍게도 베란다에서 찢은 게 아니고 안방에서 찢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네. 저 비닐에 남은 흔적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청테이프를 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처럼 안방에서 방안 비닐을 찢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얘기가 날카로운 도구로. 왜 이 범인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느냐. 이 행동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족적이랑 이 방안 비닐 찢은 것만 보면은 일단 이 범인은 밖에서 누가 들어온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까지는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참고로 이 건물은 4층이잖아요. 네, 그 자연스럽게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은 주택가죠. 주택가면서 그 골목에 바로 옆 건물, 앞 건물 다 주거 공간인데다가 2008년 5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지는 시간이 사실 꽤 늦은 이 시간대에 그 외부인이 저렇게 베란다를 통해서 침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바로 앞에 사실은 또 그 주거 공간들이 쭉 있기 때문에 누가 베란다를 통해서 저렇게 안방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눈에 굉장히 쉽게 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모순되는 거죠.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해서 지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굳이 남의 눈에 띄는 방법을 오히려 피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장은 그 스테이징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 중에 이 비닐 찢어진 사진을 봤을 때 밝은 시간에 범인이 이 비닐 찢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었을 테고 자기가 노출된 상태에 찢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보를 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이걸 봤는데 그 사전 계획성과 사후 치밀함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치밀하면 계획적 혹은 계획적이면 치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사후 처리만 치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도 참 굉장히 고민되지만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뭐 언쟁주의건 뭐건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강도로 위장을 해야겠다. 고 굉장히 과도하게 물색을 하거나 일부러 운동화를 남겨서 이건 외부인이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운동화를 새 걸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엔 또 여기에 반박 증거가 파우더 족적이 마모 상태가 다른 흔적이 거의 없는 새운봉화인 걸로 나왔고, 저렇게 흔적이 많이 남은 현장인데 지문 하나도 없고 유전자 정보, 이게 이런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법학적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저런 식의 청테이프를 사용했는데 지문이 안 남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장갑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장갑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렇게 사용된 도구의 존재들이 이게 계획성이 없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걸 다시 의심하게 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이 피해자 저항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항은 없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어떤 실랑이를 하다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주무시고 계실 때라든지 맞아요. 그럴 때의 가능성은 없잖아요. 저항은이 없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저항은이 없을 상황이란 거는 사실은 결국은 자고 있었을 때 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저렇게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금전 목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강도가 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가서 굳이 살해할 이유, 그것보다는 과도한 물세큰으로 외부 침입에 의한 강도 목적이다라는 거를 부르짖는 현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현장을 잘 알고 이 공간에 익숙하고, 이 시간에는 올 사람이 없어, 시간을 쏟아도 돼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 습관,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외부 침입 없이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방송편에서 네. 이 당시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 예. 그분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같이 살던 그 남편인 것 같거든요. 네, 남편이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받았죠. 그렇죠. 피해자가 아침 9시까지 누구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날 저녁 7시에 발견이 됐는데, 남편이 본인이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시간이 1시 오후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망 시간이잖아요. 사망 시간인데 그 전기장판을 켜놓은 것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간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전기장판이 켜 있어서 사망 시간 추정이 불가한 사건이 된 거죠. 방송을 보면은 수사 당시에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이 됐다. 그런데 사망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가 확인됐다고 보는 게 맞냐? 이것 또한 아닌 거잖아요. 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의 행적 조사를 보면 오후 1시, 2시경에 가게에서 뭘 사거나 세차를 하거나 뭐 이런 물리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이 사건은 살인이 발생한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장판 때문에 사실 오후 1~2시에 알리바이라는 거는 당연히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 방송에 나왔던 건데, 발견은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신고를 한 게 아니고, 남편이 이제 1층 이발소로 내려와서 이발소 아저씨를 불러와서 이발소 아저씨한테 들어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이제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랬었나요? 네네. 그래서 신고자는 이발소 아저씨예요. 그걸 외전을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풀리지 않은 사건들의 해결에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한 건데,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최근에 그 관악구 모자 살해 사건에서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건 장영주 PD님이랑 했었는데 유죄 판결이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위 내용물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기장판 때문에 사망 시간 추정은 불가한데 위 내용물이 남아 있었고 식후에 4-5시간 정도가 경과한 걸로 보인다라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 사건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뭐 미세 증거라든지 이런 뭐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2020년의 눈과 기술로 다시 들여다본다면 혹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망 추정 시간을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이겠네요. 사망 추정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이 피해자의 생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범행 시간이 좁혀지면 이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사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풀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제보도 필요할 것 같고 수사기관의 노력도 꾸준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사건 현장 사진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마치 무슨 형사흉내를 내거나 그런 어떤 시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사건의 뭐 현장 모습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떤 가능성,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던 시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살인범의 걸음걸이 편에서는 범인이 쓴 자필 진술서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다면은 이거는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 행동을 네. 또 어떤 심리였는지 분석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이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다음 편엔 어떤 사건을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